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07페이지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은 D가 0보다 큰, 판별식 D가 0보다 큰, 즉 근이 서로 다른 근이죠. 서로 다른 근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2차 부등식을 다 는 0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A가 0보다 클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2차 함수 때 배워서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 알파 베타로 놓고 베타가 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시키면 두 실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x-a 알파 x-베타라는 인수를 갖게 되고요. 앞에 x의 제곱 앞에 있는 계수 a를 붙여서 이렇게 인수분해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첫 번째 왜 a는 0보다 크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을까요? a가 0보다 큰 조건의 이유입니다. 우선 방정식은 늘 0이고요. 부등식이 됐던 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똑같은 수를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똑같은 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항상 양수인 수로 맞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얘를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바꿔놓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x-3,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선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A가 양수이게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된다. 됐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여기를 딱 지나면 됩니다. 작은 근을 알파, 큰 근을 베타라고 놓을 때 이 식을 인수분해식을 쓰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하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부등식이 딱 4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죠. 그쵸?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건데요. 우리 어제 연습했듯이 우선 0이 되는 값은 바로 x는 알파 그 다음에 x는 베타 값일 겁니다. 두 번째 0보다 큰 지역은 바로 큰 구역은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x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0보다 큰 구간은 알파보다 왼쪽에 있네요. 작네요.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베타보다 크네요. 이렇게 두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 x로 따지면 바로 이 사이값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지역은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0인 지점, 0보다 큰 지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지점 이 세 개로 나뉘어지고요. 우선 0보다 큰 지점 같은 경우는 방금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작은 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 크다. 그쵸? 수직선을 나타내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지금 등호가 포함 안 됩니다. 일단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요. 등호가 있는 경우는 등호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근,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이다 라고 했고요. 등호가 있는 경우는 등호만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수직선 나타내면 근이고요.
보다 사이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를 시킬게요. 암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다.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 얘가 근이 3이고요. 마이너스 1인가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값 이렇게 해서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풀 수 있도록 암기를 시켜주는데 뭐 한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2번 보시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해서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 때 항상 이 그래프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양수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편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건데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수 다시 글씨 다시 쓸게요. 실수를 조심해야 된다. 이때 부등호 바뀌는 때 못 바꾸는 실수를 조심하자.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근을 구할 때는 방법이 뭡니까?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이 있는데 2차 부등식은 거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해 공식은 거의 안 되고요. 2차 인수분해가 되는 게 99%.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할 때가 1%인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근이 있다. 그쵸? 여기서 우선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인데 x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로서 양수입니다. 그럼 이대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 3, 6, 1이죠. 6, 1 한데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쵸? 그러면 이때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은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고 이거의 근은 플러스 1인데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뜰 때는 또는 써주시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큰 근과 작은 근 사이 값이다. 외워두시면 근만 구하면 바로 구합니다.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때는 0보다 작은 것은 이 사이값, x로 봤을 때는 이 사이값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4번 이제 가장 해가 두 개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경우고요. 이제부터 근이 한 개인 경우, 근이 없는 경우는 특수한 해가 됩니다. 특수한 해.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판별식 D가 0인 경우, 이거 우리는 중근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래프상으로는 뭡니까? X축에 접합니다. 접한다. 그리고 우리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 꼴이 나옵니다. 즉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a 앞에다 붙일게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판별식 D는 0인 경우에요. 이때 x는 알파 중근을 갖는데요. 이 x는 알파에서 뭐한다?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 똑같아요. 완전 제곱식이다. x축에 접한다. 판별식 D는 0이다. 이게 바로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우리 얘도 똑같이 다 양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양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형태가 항상 이런 형태인데 보시면 특이점이 보이죠? 뭡니까? 0 이하인 점이 0보다 작은 이 구역에 함수가 하나도 없네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음수인 x 값이 함수가 음수인 x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수하다 그랬죠. 알파에서 x가 알파에서 함수 값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요. 그 다음에 x가 알파가 아닐 때는 다 양수입니다. 함수 값이 0보다 커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판별식 D는 0이다. 완전 제곱식 꼴이다.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이때는 뭐 한다고요? 즉 X는 알파라는 중근에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오고요.
x가 알파가 아닌 나머지 함수값에서는 얼마가 된다? 바로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어요. 아래쪽이 존재하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맞죠? 두 번째,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근데 1번하고 4번 같은 거 비교해 볼게요. 0보다 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x는 알파일 때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x가 알파가 아닐 때는 모두 양수다. 그렇죠? 여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접하는 점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0보다 작은 지점에서 0보다 작은 것은 해가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는 뭐만 성립한다? 0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얘는 해가 없기 때문에 는 0일 때만 성립하는, 그렇죠? 해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따라서 x는 알파, 이렇게 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따져보면 이 점이 0이 되는 지점이죠.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x는 알파. 밑에는 함수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음수값은 없고요. 그 다음에 x는 알파를 제외한 부분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이다. 그럼 0인 지점 빼면 되겠죠. 함수값이 0인 지점 바로 x 알파를 빼주면 나머지는 다 양수다. 이거는 양수고 0이기 때문에 0일 알파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0보다 작은 그래프의 지점은 없었습니다. 해는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은 점은 없고 같을 때만 구해주면 되겠죠. 같을 때만. 그래서 x는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x가 알파가 아니면 0보다 크고요. x가 알파이면 어떻게 된다? 0이므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옆에 그래프에서 이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지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럼 5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5일 때가 바로 뭐다?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나머지는 양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큰 해는 바로 0일 때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크거나 같을 때는 클 때는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같을 때는 x는 5, 그래서 x는 5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아랫부분 없죠. 아랫부분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일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보다 작은 지점은 없다. 0일 때는 있다. 0일 때가 바로 x는 5. 그래서 통틀어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x는 5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